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밀트로예요. 물주기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물을 줄 때 잎에도 물을 주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경우에 좋지 않은지 알려드리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식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가 수돗물, 정수기물, 빗물 같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어떤 물을 주는 게 더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들의 각각의 품질과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식물 잎에는 당연히 물이 닿게 되죠.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잎에 물 닿는 걸 좋아하고 또 식물들은 뿌리 말고 잎으로도 어느 정도 수분과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포토스, 칼라데아, 싱고니움, 필로덴드론, 페페로미아 그리고 고사리 종류들 등등 우리가 키우는 대부분 열대 관엽식물들은 잎에도 물을 뿌려주는 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렉스종 베고니아 같이 잎이 잘 무르는 식물들은 잎에 물이 닿는 걸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쁘게 피어있는 꽃에도 물이 닿지 않게 피해서 물을 주는 게 꽃이 무르지 않고 오래 볼 수 있는 요령이에요. 여러분이 키우는 식물이 잎에 물이 닿아도 별 문제가 없는 종류라면 적어도 물주기 몇 차례에 한 번씩은 샤워를 해주듯 잎에도 충분히 물을 뿌려주는 게 좋은데요. 잎에 쌓인 먼지가 씻겨 나가서 광합성과 호흡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병충해 예방에도 좋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꽃보다도 작은 먼지 같은 형태로 응애, 총채, 깍지 같은 벌레들이 시작되는데요. 평소에 잎 뒷면에도 샤워를 꼼꼼히 해주면 이런 벌레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특히나 잎 뒷면은 평소에 눈이 쉽게 가질 않아서 벌레들이 이미 들어차 있어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뒷면도 꼼꼼히 잘 씻어주면 잎을 건강히 길러내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식물 잎 뒷면에는 기공, 그러니까 숨 쉬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손으로 문지르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적당히 물이 닿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잎에 물을 뿌려준 다음에는 곧바로 너무 해가 강한 곳에 두면 잎에 맺힌 물방울이 돋보기처럼 작용해서 잎이 빛에 상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물기가 마를 때까지는 조금 빛이 덜한 곳에 두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잎에 물을 뿌려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물때 얼룩이 생겨서 잎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물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들이 점차 쌓이면서 이런 얼룩을 만들죠. 이게 조금씩 침착돼서 쌓이고 나면 약품으로 닦아내지 않는 한 잘 지워지지 않아서 잎이 미워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잎에 닿는 물은 가능한 순수한 물에 가까운 깨끗한 상태의 물이 좋아요. 비료나 미네랄 성분이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증류수 같은 상태의 물일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증류수 같은 물을 잎에 말고 흙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건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건 또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단순히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결론만 딱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조금은 원론적인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도 쉽고 또 상황에 따라 적당히 응용도 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품질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두면 식물 키우기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 물의 품질과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는 상수도, 지하수, 정수기물, 정제수, 빗물 이 정도일 텐데요. 이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은 무엇일지 차례로 말씀드려 보면 우선 상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수돗물이죠. 우리가 식수로도 사용하는 만큼 식물에게도 크게 해가 되거나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옛날 일부 지역에서 치아 건강 문제로 불소가 포함된 상수도가 공급되기는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없고요. 다만 불소 외에 세균 번식 소독으로 쓰이는 염소는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긴 하죠. 일부 칼라데아나 야자 종류들 같이 염소에 민감한 식물들은 염소가 식물 체내에 축적되면
이 끝을 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에게는 염소량이 많은 게 좋지 않은데요. 먼저 우리 상수도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인터넷에 공급되는 상수도 품질에 대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저희가 있는 지역을 예로 살펴보면 실제 한 아파트 수도꼭지에서 채취한 물을 시험한 거라 인근 지역이라면 아마 거의 비슷한 품질일 텐데요. 먼저 여기 보니까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한 물이라고 나오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음용수는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게 오히려 살아있는 물이라 더 좋다고 하고요. 오히려 미네랄이 제거된 순수한 형태의 물은 죽은 물이라고 해서 마시기에는 건강한 물이 아니라고 하죠. 여기 유기물, 무기물들 이런저런 성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수소이온 농도, 그러니까 산도를 살펴보면 pH 6.4, 약산성인데 대부분 우리 관엽식물들은 약산성을 좋아하니까 산도는 적당하고요. 식물에게는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밑에 적어 볼게요. 식물 생장엔 이 필수 영양소들만 공급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미 밝혀진 상태고, 공급량이 많이 필요한 다량 원소,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는 미량 원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산소, 수소, 탄소는 공기와 물에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이라 별도로 추가 공급될 필요는 없고요. 이 필수 영양소들 중에 어떤 게 우리 수돗물에 들어있고 또 어떤 건 빠져있는지 이걸 위주로 체크해보면, 암모니아성 질소는 식물에겐 영양소가 되지만 사람에겐 좋지 않죠. 불검출, 상수도에는 들어있지 않아야 맞는 거죠. 그리고 질산성 질소, 붕소가 미량 포함되어 있네요. 질소는 식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수돗물에 포함된 양으로는 어림없어서 추가 공급이 꼭 필요하고요. 붕소는 미량만 필요하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선 추가로 투입이 될 필요가 있고요. 니켈은 비교적 최근에 식물 필수 영양소로 포함된 건데 아주 미량만 필요한 원소고 또 중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돗물에는 포함되면 안 되는 성분이죠. 몰리브덴도 필요한 미량 원소인데 상수도엔 들어있지 않고요. 이쪽 유기물 쪽은 식물이 필요한 건 관계가 없고 오히려 포함되면 식물이나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아연도 필요하지만 불검출이고요. 염소이온 농도는 물 1리터당 19mg 정도로 나오네요. 그리고 철, 망간은 식물에겐 필요하지만 불검출이고요. 황산이온, 마그네슘, 이것들도 필요한 성분인데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칼륨하고 칼슘도요. 칼륨은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질소, 인, 칼륨 3대 영양소 중 하나죠. 네, 이렇게 우리 상수도에 포함된 성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들도 직접 찾아보시면 다 자료가 있을 텐데 검출되는 성분들은 식수로 쓰이는 거라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돼요. 같이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일부 영양소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영양소는 아예 없거나 크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수돗물만 공급해서는 영양분이 부족한 게 당연하고요. 부족한 영양분은 외부에서 비료 같은 형태로 별도로 공급이 돼야 하는 거죠. 반면 염소는 식물이 미량만 필요한 원소인데 비해 양이 지나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돗물은 하루 이틀 받아두면 염소가 공기 중으로 많이 날아간 상태가 되니까 그런 물을 주는 게 좋다고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요. 결국 잎의 물때를 만드는 미네랄 성분들은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것들이 될 텐데요. 이게 식물 생장엔 필수니까 뿌리로 공급되는 게 좋지만 다만 잎에만 닿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미네랄 성분들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장에서는 상수도를 주는 건 비용이 크니까 지하수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물때가 생겨있는 식물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품종에 따라 특히 물때가 잘 생기는 식물이 있는데 몬스테라나 고무나무들처럼 잎이 넓은 식물들은 특히나 얼룩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잎을 샤워해 줄 때는 미네랄 성분이 없는 물을 쓰는 게 좋을 텐데 수돗물엔 이미 들어있는 거고, 그럼 이런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가정에서 가능한 방법은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제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제수부터 말씀드리면 일종의 증류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류수는 물을 끓여서 증발시킨 다음 다시 그걸 액체로 모아서 만들잖아요. 그럼 아주 순도 높은 수소와 산소이온만 있는 말 그대로 아주 순수한 물이 만들어지는데 향수나 화장품 만들 때, 그리고 정밀화학 같은 분야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물을 끓이기보단 요즘은 고성능 필터로 물을 걸러서 거의 증류수에 가까운 형태로 순수한 물을 만들어내요. 엄밀히 증류수만큼은 아니어서 보통 정제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지금은 인터넷 같은 데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20리터짜리 정도에서 제일 저렴한 걸 구입해도 식물에게 쓸 거라서 꽤 괜찮은 품질이거든요. 최저가를 골라도 우리가 쓰는 용도에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도 이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고요. 얘네들은 전기 전도도 EC하고 산도 측정기, 그러니까 물속에 포함된 총 이온 농도하고 pH를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물이 얼마나 순수한지 비료를 섞은 다음 비료량이 적당한지 알아볼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적어도 보정 기능이 있어야 오차가 적고 비교적 수치가 정확할 수 있는데, 보정 약품들도 필요하고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대신 지금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돗물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측정해 보니까 EC가 211 마이크로 지멘스 퍼 센티미터 정도가 나왔고요. 정제수는 6 마이크로 지멘스 퍼 센티미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정제수는 수돗물에 비해 다른 이온 성분은 거의 섞이지 않은 더 순수한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미삼아 시중 생수도 측정해 보니까 76 정도로 수돗물하고 정제수 중간 정도인데, 생수엔 미네랄이 들어있으니까 정제수보다 EC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정제수는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취미로 식물을 키우면서 물까지 돈 주고 사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대안으로는 직접 필터로 걸러서 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즘 가정에서 정수기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예전엔 이런 가정용 정수기가 역삼투압 방식 필터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필터가 미네랄 성분까지 걸러내서 마시는 물에는 좋지 않은, 아까도 언급된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고 해서 요즘은 역삼투압 필터를 쓰는 가정용 정수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댁내에서 사용하시는 것들도 다른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미네랄까지 걸러내는 역삼투압 필터는 껴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정제수에 가까운 품질의 물을 만들려면 이 필터가 필요하거든요. 여전히 이 필터가 유통되고 쓰이고 있는데 누가 많이들 찾느냐? 바로 관상용 물고기를 취미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쪽 분야도 순도 높고 염소 없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물을 걸러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물을 필터링해서 식물에게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역삼투압 정수를 자작해서 시도해 보세요. 모든 이온성 물질을 싹 걸러내는 이온 교환 수지 필터를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실 거는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라서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 역삼투압 필터에 전처리 필터만으로도 염소와 미네랄 성분들이 상당 부분 제거가 돼요. 저희도 이렇게 직접 걸러낸 물하고 구입한 정제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수돗물을 직접 공급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흙에 뿌려주는 물은 주로 이렇게 필터링한 물에다 필요한 영양 성분을 직접 섞어서 물을 주는데요. 원치 않는 다른 성분들은 최대한 걸러내고 원하는 성분들만 들어갈 수 있게 물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액론법 말고 시설 원예 같은 전문 온실에서도 지하수 같은 걸 그대로 관수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필터링한 다음 비료 농도를 맞춰놓고 물을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러내진 품질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오해가 없으시라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는데요. 정제수나 증류수 같이 순수한 형태의 물은 그대로 흙에 뿌려주기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수소, 산소 말고는 다른 영양소가 물에서 싹 빠져서 없으니까요. 대신 이런 물에다 적당한 여러 영양소, 그러니까 복합비료 같은 걸 섞어서 주는 경우에는 적당한 거고요. 아니면 이런 물은 잎을 샤워해 준 다음 마지막 헹굼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이니까 잎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정 내 정수기 물을 식물에게 주는 것도 좋을까?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이미 대답이 됐겠지만 요즘 정수기 물은 미네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정제수를 막 대체해서 쓰기에는 적당치 않아요. 그래도 염소하고 일부 염류를 걸러내니까 칼라데아나 야자류 같이 용해성 염류에 민감한 식물들이라면 이 물로 관수해 주는 것도 베스트는 아니지만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엔 저희 견해로는 번거로운 거에 비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정에서는 대신 수돗물을 받아두었다 관수해 주고 주기적으로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게 쉽고 편리한 대안일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잘 실천해도 식물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랄 거고요. 이제 상수도, 지하수, 정제수, 증류수 이런 물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빗물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빗물은 하늘에서 뿌려지다 보니 뭔가 자연에서 유래한 더 감성적인 무언가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화분을 내놓고 보슬보슬 비를 맞추면 실제로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느낌이 들고 또 평온하기도 하고 내 이쁜 식물에게 뭔가 좋은 걸 주는 안도감 같은. 근데 식물 키우기는 상당 부분 감성의 영역임에 틀림없지만 이 감성도 어느 정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안 되거든요. 감성과 이성의 조화? 이런 게 실제로 필요하죠. 저도 감성적인 면에 이끌려 식물 키우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식물을 잘 키우려면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식물이 잘못될 경우 그냥 주저앉아서 자신만을 탓하는 신파가 돼버려요. 사실 빗물은 자연의 증류수 같은 거죠. 증발된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게뭉게 구름으로 있다가 물방울이 되어 다시 내려오는 게 증류수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빗물은 순수한 물에 가까워야 해요. 실제로 브라질 열대 우림 같은 데서 비가 내리면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도 될 만큼 해가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해요. 천연 증류수인 거죠. 아마 그래서 그쪽이 원산지인 칼라데아들 같은 식물들은 특히 이온 농도가 낮은 깨끗한 물을 선호하게 된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곳을 생각해 볼게요. 빗물은 내려오면서 대기를 통과할 때 여러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죠.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더 심할 건데 여기에는 주택과 공장, 자동차에서 뿜어내진 오염물질,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심지어 세균과 바이러스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불순물 중엔 식물 필수 영양소도 일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식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빗물이 식물에게 언제나 반드시 이로울 수만은 없는 거죠.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 아닌 다음에야 저희는 일부러 빗물 맞추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이게 꼭 빗물이 이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불순물이 화분에 섞여 들어가는 걸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원예 선진국에서 첨단 기술로 아주 깨끗이 길러내는 농작물, 그리고 고가의 관상용 식물들은 식물 공장 내부에서 엄격히 필터링된 물을 사용해요.
거기에다 정밀하게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섞고 그 밖에 불순물은 섞이지 않은 철저히 통제된 물로 식물을 길러내죠. 당연히 식물의 품질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데서는 걸러내지 않은 빗물이나 지하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여유롭게 비를 맞으면서 반짝이는 식물을 바라보는 건 무척이나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 그 빗물이 건강에 특별히 좋을 거라는 단순한 감성 어린 믿음은 별개의 사안이에요. 물론 비를 맞춰서 좋을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어서 긴 시간 동안 잎을 샤워해주는 효과도 있고 또 빗물에 포함된 얼마간의 영양소도 있을 테고 오랫동안 충분한 양의 관수가 된다는 점 그리고 외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 같은 좋은 점들도 있죠. 혹시 여러분 식물이 빗물을 한참 맞췄더니 얼마 후 상태가 좋아졌다라면 평소에 물을 좀 더 천천히 충분히 주면서 샤워도 자주 해주시고 또 좋은 품질의 비료도 규칙적으로 투입해 주시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으로 물주기에 대한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는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은 기본이고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다음 영상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실전에 부딪히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과 노하우 같은 물주기 응용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